요즘 그 사람 마운자로로 살 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은 위고비로 20kg 뺐대요. 근데 위고비랑 마운자로 부작용도 있다고 하던데 좀 걱정돼요. 요즘에 위고비와 마운자로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 데이터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논문이랑 데이터 기반의 위고비 마운자로 얘기고요. 효과와 부작용, 누가 맞아야 할지, 그래서 뭐가 더 나을지,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약물의 비교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NEJM에 나온 논문입니다. NEJM은 전 세계 의학 트렌드를 통째로 좌우할 만큼 가장 엄격하고 공신력 있는 학술지예요. 여기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딱 비교를 해줬는데요. 72주,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감량한 결과입니다. 먼저 체중 감량인데 마운자로는 20.2%가 감량이 됐고 위고비는 13.7%가 감량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운자로 맞은 사람이 100kg였다면 20kg가 빠진 거고 위고비 맞은 사람은 13.7kg가 빠진 겁니다. 마운자로가 50% 정도 더 많이 빠졌네요. 허리둘레도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마운자로는 18.4cm, 위고비는 13cm가 빠졌습니다. 마운자로가 5.4cm 더 빠졌네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마다 어떤 약물이 더 뱃살을 많이 뺐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의외로 위고비가 조금 더 뱃살을 잘 뺀 걸 알 수가 있어요. 위고비는 체중이 1% 빠질 때 허리둘레가 0.94cm 빠졌고 마운자로는 체중이 1% 빠질 때 허리둘레가 0.91cm 빠지게 됐습니다. 아주 미약한 차이긴 하지만 위고비가 조금 더 빠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운자로가 체중을 워낙에 많이 빼버린 거예요. 20.2%를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리둘레도 마운자로가 훨씬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7%포인트가 더 빠졌다는 건 단순히 살이 조금 더 빠진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체중의 5%만 빠져도 당뇨와 대사질환의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5%가 아니라 7%포인트나 더 빠진 겁니다. 그리고 대한심장학회 데이터를 보면은 허리둘레가 5cm 줄어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갑작스러운 혈관 사망 위험도는 15에서 20%나 떨어지게 되는데요. 마운자로는 체중도 7%포인트가 더 빠졌고 허리둘레도 5.4cm가 더 빠졌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한 번 더 성공한 것과 같은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을까요? 위고비는 GLP-1이라는 호르몬 한 개, 그리고 마운자로는 거기에다가 GIP라는 호르몬 한 개가 더 작용하게 하는 듀얼 엔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위고비랑 마운자로의 용량을 최고 용량까지 높여서 했을 때 효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고비는 16주, 그러니까 4달 동안 용량을 점점 높여서 최고 용량까지 가서 이후 1년 2개월 동안 최고 용량을 유지했고요. 마운자로는 24주, 그러니까 6달 동안 최고 용량까지 점점 올려가고 이후 1년 동안 감량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약의 부작용 비교 데이터도 말씀드릴게요. 구토 발생률이 있었습니다. 위고비가 21.3%, 마운자로가 15%로 마운자로보다 약간 더 구토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마운자로의 GIP 성분이 메스꺼움을 다소 완화해주는 학계 추측이 있습니다. 주사 부위가 가렵거나 빨개지는 발적 현상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훨씬 흔한 편이었습니다. 살이 더 잘 빠지는데 이 정도 가려운 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설사랑 변비 발생률인데 마운자로는 설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위고비는 변비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마운자로는 그 GIP라는 대사호르몬 자극 자체가 장의 삼투압이라든지 운동성에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그렇고 위고비는 위장의 움직임을 좀 정지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약물 모두 투여 후에 분당 맥박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1회에서 3회 정도 올라갔었는데 특히 마운자로 최고 용량에서는 맥박 상승이 조금 더 뚜렷했어요. 아마도 이 두 가지 호르몬 자체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교감신경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두근거림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마운자로가 좀 더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면 탈모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탈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빈도는 약 2%에서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물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72주 동안 체중을
한 14%에서 20% 정도를 빼는 놀라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량 때문에 몸이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모근이 잠시 일을 멈춰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높은 비율인데 5%에서 7%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5명에서 7명 정도는 이게 살이 아무리 잘 빠지더라도 그 부작용을 내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약물을 중단하시게 된 거죠. 누구나 쉽게 맞을 만한 주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는 두 약물이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체중 감량이나 당뇨 외에도 다른 효과들도 막 밝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NEJM에서 나온 내용인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체중이 빠져서 그럴까? 아닙니다. 체중이 충분히 빠지기 전인 주사를 맞는 초반부터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이 직접 가라앉혀지는 효과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수면 무호흡증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수면 중 호흡장애 횟수가 시간당 평균 27.4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에 700회 정도 숨을 쉬거든요. 꽤 높은 숫자네요. 그럼 이것도 살 빠져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동일하게 감량했을 때보다 더 호흡장애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살을 빼거나 혈당 조절하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40%에서 70% 정도 감소했다. 이유는 뇌의 만성염증을 직접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효과가 있는데 바로 중독 제어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마운자로랑 위고비를 맞고서 술도 좀 덜 먹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쇼핑 중독도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폭음 빈도수가 무려 41%나 감소를 했고 술에 대한 갈망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도파민이 나와도 이 도파민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도파민 버튼을 눌러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신이 나고 이제 뭘 열심히 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주사제 성분들이 도파민 버튼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도파민이 나와도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쇼핑을 해도 즐겁지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부작용은 좀 어떨까요? 자마라고 역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상시험 때도 부작용 데이터를 모으지만 실제로 약이 출시되고 나서도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그거를 본 논문이고요. 우리가 이걸 흔히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급성 췌장염, 이것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약사 임상시험에서는 췌장염 확률이 0.1에서 0.3%, 일반인들이 0.1%이기 때문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봤었는데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1%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냐면 원래 임상시험 할 때는 술 안 먹고 담석 없고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이 출시되고 나면 막 술도 먹고 원래 담석도 있고 담 건강 안 좋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맞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좀 더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술을 좀 드시거나 담석 있거나 했었던 분들은 이 위험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석증이랑 급성 담낭염의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굶으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에서 담즙을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담즙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굉장히 끈끈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담즙이 배출되려면 위장이 움직이고 음식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사를 맞으면 위장 운동성도 느려지고 음식도 굉장히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 운동 멈추고 담즙 배출도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끈끈한 담석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쓸개 제거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위장 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위장 운동이 강제로 느려지게 되는데요. 소화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물만 마셔도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게 내려가지 않아서 분수 같은 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드물게 약을 끊고 나서도 그런 위장장애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위장마비 경고가 공식적으로 추가됐다고 해요. 위장장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음식을 계속 잘 못 먹어서 날씬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력 부작용 얘기도 좀 들었는데 뭐 실명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는 당뇨 있는 분들한테 좀 더 해당되는 얘기예요.
주사들을 맞으면 혈당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초기에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이 증상이 악화되거나 시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혈당 조절이 잘 돼서 눈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초반에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췌장염 위험, 담석, 그리고 위장장애, 그리고 시력 부작용까지 있었는데 데이터로 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좀 더 조심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약들은 원래 미용 목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나온 약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BMI,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비만인 분들에게 다이어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약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균 키의 남자면 90kg, 평균 키 여자면은 80kg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이 의사의 엄격한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맞아야 하는 호르몬 조절제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반적인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약에 손을 안 대는 결정적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근육과 뼈입니다. 자, 이 약물로 빠지는 체중에서 20%에서 40%는 제지방이라고 해서 근육, 수분, 뼈, 장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우리 뭐 심장이나 간, 그리고 뼈의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럼 결국 근육과 수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 30%에서 대부분은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뭐 근육 속에 지방이 빠져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하죠. 근데 실제로 덱사나 MRI로 판별해서 근육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순수 골격근이 박살난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육이 빠지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뼈 건강도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울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뼈는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지 튼튼함을 유지하게 되고 자극이 없으면 약해지게 돼요. 근데 근육이 적어지면 뼈를 지탱하고 뼈를 자극해주는 자극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주사제들을 맞고서 급격하게 살을 뺀 환자들의 척추랑 고관절, 골밀도를 살펴봤더니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골절의 위험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해요. 뼈가 약하시고 근육 적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요 현상 얘기인데요. 또 NEJM에 올라온 3년짜리 추적 관찰 연구입니다. 요요가 굉장히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욕이 바로 돌아오죠. 근데 그동안 어떤 게 빠졌죠? 우리 기초대사량을 지탱하던 뼈랑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살이 찌면 거기에는 거의 지방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을 쓰기 전보다 체중이 다시 돌아온 지금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아지는 체성분이 안 좋아진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사를 평생 맞을 수도 없잖아요. 먹는 약 나온다고 하지만 살을 계속 평생 뺄 수도 없고 부작용을 계속 견디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이 약들은 우리 몸에 호르몬 대사 시스템을 치료하거나 아예 바꿔버리는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고용량의 호르몬 유사 물질을 주입해서 우리 뇌와 내장기관의 자연스러운 신호 체계를 강제로 가로채서 일시정지 시켜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내 몸 스스로 조절하는 힘도 아니고 주사에 의지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사를 끊는 순간 호르몬 신호는 폭증하게 되고 원래대로 요요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약물 나에게 필요해서 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딱 3에서 6개월만 단기 보조용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고도비만으로 혹은 어떤 심장 문제나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당장 운동을 하기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식욕을 좀 줄여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보조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미용 목적으로 가볍게 쓸 약은 확실히 아니죠. 그리고 둘째, 약을 맞는 동안 억지로라도 단백질을 더 강박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랑 뼈를 지키기 위한 거고요. 그 뼈랑 근육을 지켜놔야지 나중에 약을 끊었을 때도 지방으로만 요요가 오는 것을 더 막아줄 수가 있게 돼요. 3번째, 끊을 때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방식으로 끊어주세요. 갑자기 탁 끊으면 고용량의 호르몬 조절이 갑자기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식욕도 갑자기 폭발하게 되고 대사 도움도 떨어지게 되니까 갑자기 살도 팍팍팍팍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을 점점 줄이면서 내 습관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안정됐을 때 이제 주사를 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다이어트의 본질은 아직 같습니다. 주사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이 돼야 돼요.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본질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해서 요요가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위고비 마운자로 얘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